안녕하세요. 제임스 당구TV의 제임스입니다. 죽방 치면 너 고수가 될 수 있어.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죽방을 쳐요. 치는데, 중대든 대대든 치는데, 한 큐에 1,000원, 2,000원짜리를 쳐요. 가락은 2,000원, 이런 식으로 치는데, 2시간을 쳤는데, 한 4, 5만원 잃었어요. 그래서, 우와, 열받네. 아, 열받아. 그래. 야, 내일 또 쳐. 그래가지고 뽀찌를 준대. 많이 잃었으니까 좀 준다. 됐어 뽀찌 필요 없고 내일 그냥 모여. 열받았어. 그래가지고 다음날 갔어요. 또 1, 2 천원짜리를 쳐요. 사실 천원짜리 치시는 분들 별로 없죠. 왜냐하면 대대에서 천원짜리를 치면요 게임비로 다 빠지고 남는 것도 없어요. 인 사람은 많이 잃고 딴 사람도 별로 없고 2천원짜리 치는데 2천원짜리면 제 생각에는 한 타임이 2시간 정도 가거든요, 죽방은. 그래서 두 타임, 4시간을 치게 되면 보통 조금 칩이 빠지면 보통 2, 30만 원 정도는 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2천원짜리 좀 크고, 이런, 여기 저희 같은 정액제 구장, 즉, 1인당 10,000원씩 내고, 그냥 하루 종일 노는 데에서는 4시 와서 4만 원 내고서 막 10시간, 막 20시간씩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, 그전에도. 근데 이제, 두 번째 날 딱 모였어. 또 쳐. 자, 선 가르고, 어쩌고 저쩌고. 자, 칩. 자, 출발해가지고 3시간을 쳤는데 또 7만 원 잃었어. 그래서, 와, 열받는다. 잠이 안 와요. 그래서, 이것들 어떻게 죽여놓지. 이 게임 치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, 죽방은. 그래서, 배영덕 사장님 들어오셨군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혼내줄까.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냥, 그런 마음으로 막 부글부글 끓죠. 뭐 게임 쳤는데 내가 4구 쳐서 내기에서 쟤한테 1구 이런 거랑 느낌이 달라요. 칩이 막 계속 나갈 때마다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죽방에 대한 걸 쳐보신 분들은 많이 알죠. 그 3일째 도저히 못 참겠어요. 야, 또 쳐. 그래, 또 쳤어요. 또 1,000원짜리를 또 쳤어요. 그랬는데 또 5만 원 나갔네. 야, 5만 원, 7만 원, 5만 원. 야, 이깟 죽방을 치면서 내가 3일 동안 잠깐 와서 쳤는데 지금 뭐 얼마가 깨진 거야? 막 한 20만 원 가까이 깨졌나 봐.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돈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. 그래서 야, 나 안 쳐. 씨.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밤새도록 연습을 해요. 그래서 내가 실력을 키워서 저것들을 혼내줘야지, 이 마음 자체가 아까 칠판에 1번에 써 있는 절실해야 된다 비슷해요. 또는 나는 당구를 잘 치고 싶어. 대대 치는데 이제 18점 치는데 아직 샷도 잘 모르고 언어를 해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당구를 잘 칠까? 게임도 좀 한 25점 좀 쳐야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한 게임 하시죠? 이러면 그럴까요? 이러고 치는데 18점 치니까 누구한테 당구장 가서 한 게임 치실까요? 말도 못해요. 창피해서. 그 사람이 18점? 나는 하수라고 잘 안 치는데. 그러면 또 민망해지죠.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최소 20점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20점? 그래요. 이리고 가는 거고, 고수하고 치면 내가 20점인데 상대방이 30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고수님 한 게임 쳐주시겠습니까? 이렇게 자세를 바짝 엎드려 가지고 한 게임 쳐주시겠습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점 치세요? 22점 치는데요. 그럼 22점. 그렇죠. 고맙습니다. 고점자가 게임에 의해준다는 자체를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돼버렸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치면 지죠. 이길 확률 10%도 안 돼요. 대대는요. 이거 에버러지가 있죠. 그래서 에버 1, 한 큐 하나씩 계속 치면 32점이에요. 그럼 20점, 알다마 300 수지가 되는 사람들은 한 20점 정도는 굳혀요. 그래서 25점 친다 그러면 순수하게 알다마 수치로 따지면 한 500, 700,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실제 대대 올라오면 25점 잘 치는 거 아니에요.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거의 하점자급이에요. 그래서 이제 엄청난 열풍 속에 대대구장 가면 아주 그냥 미어 터져요. 아주 줄 서서 6시간 동안 당구장에 있었는데 2게임 쳤어.
사람이 많아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자리가 나면 가서 치고 또 한 게임씩 내려와야 돼. 사람이 많아서 또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대구장을 운영하는데, 그 얘긴즉슨 고수들하고 쳐보면 뭔가 나랑 달라. 샷이 달라. 진짜 잘 쳐. 와, 에버로지가 막 0.8, 0.9 막 이렇게 쳤어요. 28점, 30점 치는 사람들이. 그러면 이야, 잘 친다. 아, 나도 저렇게 멋지게 잘 치고 싶은데, 아, 잘 치고 싶다, 잘 치고 싶다, 잘 치고 싶다. 이 마음이, 당구는 절실해야 된다. 이 마음이 생겨서 정액제 구장 가서 밤새도록 연습하고, 그리고 또 안 돼.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.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돼. 이거 뭐 친다고 늘 게 아니야. 이래서 이제 돈을 주고 레슨을 받죠. 레슨비는 보통 선수분들 뭐 PBA 뭐 2부리고 1부리고 이런 분들한테 배우시면 보통 한 달에 8번 정도 받는 게 한 50만 원 요 정도 받고, 저렴하신 분들은 한 달에 8번 30만 원 요 정도를 받으시는데, 그래서 이제 절실하다, 이 잘 치고 싶다, 이런 마음에 관해서 얘기했는데, 지금 죽방 치는 얘기도 했고, 아우 지금 비가 와서요 계속 호우주의보 뭐 문자가 계속 날라와요. 그래서 잘 치고 싶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늘죠. 실례로 어떤 70 가까이 된 분이 딸내미를 데려왔어요. 그래서 딸내미가 왔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됐어요. 그래서 아, 우리 딸내미 선수로 좀 키워보고 싶어, 배 사장님. 이게 저 우리 딸내미 레슨 좀 해주이소. 그래서 내가 쓱 가서 딸내미한테, 아이고 따님 몇 학년이에요? 그러니까 중2에요. 그래서 앉아서 핸드폰 만지작 만지작 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당구가 배우고 싶나요? 그랬더니 아니요,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죠? 그랬더니 네.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그랬죠. 사장님, 따님은요 저도 못 배워요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,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내가 잘 치고 싶다는 생각하에 무언가를 가르쳤을 때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에 소통이 되는 것이고, 근데 배울 사람이 생각이 없어요. 막 무언가를 가르치는데 딴 데 보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이러고 있는다면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그 70모금분한테, 그러면 따님이 좀 더 커서 당구를 잘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오세요. 그때는 제가 열성을 다해서 진짜 잘 가르쳐 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1번에 관한 얘기를 했죠. 당구는 절실해야 된다. 잘 치고 싶다는 마음 욕망하에. 2번, 당구는 당점과 마지막 큐 스피드와 큐의 깊이의 조합이다.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핸드폰 잘 안 보이시면 화면을 터치하면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가 있어요. 그거를 딱 찍으면 그 뭐 480p, 720p 나오죠. 그거 찍으면 맨 밑에 고급 누르면 1080p 딱 치면 확대를 해도 깨끗이 보여요. 그래서 당구는 당점과 마지막 큐 스피드와 큐의 조합이다. 당구는 당점이 상단이냐, 상중단이냐, 중상단이냐, 중단이냐, 중하단이냐, 하단이냐에 따라서 분리각을 결정하는 것이고, 마지막 큐 스피드, 이거는 뭐냐? 회전을 안 줬어요. 회전을 뭐 무시 이렇게 회전을 안 줬는데, 부드럽게 밀면 원 쿠션에서 그냥 입사 반사대로 그냥 회전을 안 먹어서 나오는 것이고, 회전을 많이 주면 부드럽게 밀면 원 쿠션에서 핀이 되는 거죠. 준 쪽으로. 그런데 회전을 안 주고 샷을 스피드 있게 탁 치면요, 가는 쪽으로 회전이 생겨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, 큐의 깊이, 이거는 팔로스루죠. 볼을 좀 스피드하게 쳤을 경우 볼을 맞고 회전이 생기는데, 예를 들어 무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, 무시 기준으로 반두께 비슷하게 어떤 볼을 타구를 했을 때 볼 맞은 내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회전이 생기는데, 때려서 그 회전이 무시로 생겼다는 얘기는 때린 거예요. 그래서 때려서 큐를 미들 팔로우나 뭐 롱 팔로우 이런 계열로 두면 회전이 오른쪽이 생겼다 왼쪽으로 바뀌어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, 약간 고급적인 테크닉이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여태까지 2강, 3강,
호우주의보 김포시에서 계속 날려요. 자, 그래서 그 회전을 만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. 3번, 당구는 큐의 수평도가 생명이죠. 수평이 생명이죠, 수평. 그 수평을 지켜서 치지 않은 사람이 거의 극소수입니다. 그래서 전부 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썩이면서 삽질을 하듯이 뺐을 때 뒤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삽질을 하게 되는데, 제가 1, 2강에 어떻게 하면 수평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. 잠깐 설명하면요, 수평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합니다. 정말 중요한 게 큐의 수평이에요. 자, 지금 채웠는데요, 큐의 각도가 보이실래나 몰라. 여기서 이렇게. 자, 지금 제 등에 큐가 가려 있지만 제가 지금 길게 빼볼게요. 길게 빼볼 경우, 자, 한 2포인트 정도 뺄 거예요. 수평에서 이렇게 뒤를 빼면요, 제 팔꿈치를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요, 뒤로 뺐을 때 얘가 들리면 큐가 올라가죠. 이렇게 되죠. 근데 이렇게 뒤로 최대한 뺐을 때 팔꿈치가 내려가면서 거의 일자에 가깝게 펴지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야 수평을 이룰 수 있죠. 그래서 스트로크를 할 적에 하나, 둘, 셋, 이런 식으로 해야 수평으로 갈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. 여기다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하면 뒤가 들려요.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큐의 수평도를 맞추세요. 그리고 이 팔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그 시계추, 시계불알이라고 하죠. 시계추와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을 때는 올라가고 이쪽으로 갔을 때는 올라가기 때문에 큐는 수평도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말 많이 고민해야 돼요. 저는 그거를 언제 생각을 많이 했냐면 한 25점 정도 됐을 때, 왜 이게 곧바로 쭉 밀어내야 되는데 자꾸 못 밀까? 완벽한 수평으로 밀어야 되는데, 물론 거기에도 업샷과 다운샷, 즉 일자로 가는 샷, 이런 부분이 존재하죠. 그거를 큐를 많이 들고 치게 되면 스쿼드 현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먼 거리 맞히는 데 아주 불리해요. 그래서 최대한 낮춰서 타구를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나타낸 거고요. 4강, 당구는 상단 당점으로 상단을 칠 건지 중단을 칠 건지, 상단 당점으로 오시를 주고 앞으로 밀려가게 칠 건지, 멈추게 중단처럼 그렇게 칠 건지, 하단 당점으로 4단 당점으로가 주어져요. 4단 당점으로 하단을 칠 건지 상단을 칠 건지. 이 얘기는 하단 당점을 주기는 주어요. 6시 방향의 3팁이나 뭐 7시나 4시나 하여튼 하단을 줘요. 하단을 주는데 하단 당점으로 상단을 칠 건지, 극하단을 주고 정답말을 쳐서 쭉 따라가는 모습을 제가 1, 2강, 3강에 계속 설명을 했죠. 그래서 하단의 상단 효과 해가지고 하단을 주고 반호씩 쭉 치고 쫙 따라가는, 상단을 주고 민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고, 하단을 주고 정답말 비슷하게 쳐서 내가 뒤로 온다, 그러면 끌어치기다, 이런 부분은 하단 당점을 주고 하단을 칠 건지,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. 근데 좀 어려운 설명이지만 단순히 모르시는 분들이 저 글귀를 읽었을 때 저 뭔 소리야? 무슨 하단을 상단을 쳐? 하단 당점 주고 뒤로 오는 거지.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또 좀 샷에 대한 어떤 진술을 좀 파악 못 하실 수도 있고. 그리고 당구는 큐를 빨리, 5번인데 당구는 큐를 빨리 잡는 자가 승리한다, 이렇게 돼 있어요. 큐를 빨리 잡는 자가 승리한다, 그러면 이건 저 개인만의 어떤 생각인데,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지금 바꿔보겠습니다. 하단 당점으로 하단을 친다. 자, 보세요.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. 끌어치기를 해요. 끌어치기를 해요. 뭔가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나는 하단 6시 방향을 주고 끌어칠 거야. 6시나 7시나 4시나 하여튼 다 같은 하단이죠. 근데 짧게 빨리 잡는 자가 승리한다는 기술이 없어요. 왜냐하면 하단을 주고 지금 한 뼘을 잡았죠. 여기에 공과의 브릿지와 요 두 번째 손가락의 거리가. 그러면 근데 또 큐미스가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보고 발라서. 그래서 하단을 주고요.
한 뼘을 잡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멀리 하다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착, 이 반에서 지금 멈춘 거 보이시죠? 이게 바로 변함없는, 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, 이게 아니에요.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가요. 하단의 성질을 그대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치는 이 부분이 가장 일률적인 타구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짧게 쳐요. 저 PBA에서도 누구죠? 샷을 빠르게 치는 벽잘 치는 언니, 그 언니 저 되게 좋아해요. 샷이 빠른 사람이 더 무궁무진한 어떤 샷에 뭐가 있죠. 그래서 타구를 뭐 해드리면 한 뼘을 잡고 6시 방향 극하단을 주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공의 반까지만 1번 샷 팔로우로 갈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. 제가 가볍게 탁 그냥 건드려만 놨어요. 하단이 잘 먹죠. 수구를 민 그 큐의 깊이가 반 정도밖에 안 나갔다 생각해요. 근데 예를 들어 두 번째, 우리가 흔히 4구 처음 배우거나 3구를 처음 배우시는 분은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다가 이 큐 브릿지만큼 큐가 나가야 된다. 즉 공을 빠르게 치지 말고 부드럽게 치고 달고 가라. 그래서 더 밀어 해서 팔꿈치까지 이렇게 붙게끔 더 미는 연습을 하시는데, 이건 뭘 원하는 거냐면 지금 하단 당점의 하단 효과, 상단 효과예요. 즉 한 뼘을 잡으면 6시 방향이 그냥 갖다 대면 톡 반까지만 되면 그냥 쫙 끌리는데, 이거는 상단이기 때문에 공을 바꿔줘야 돼요. 팔로우스로 공을 미들 팔로우나 조금 더 나가는 느낌으로 치시는데, 를 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부드럽게 치고 공을 여기나 여기까지 변환시켜야 되겠다. 뭐 변환시킨다는 거 몰라도 그렇게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가까이 잡고 공을 이렇게 밀면요, 이게 상단인데 하단 6시의 방향의 짧은 앞스트로크가 상단 효과인데, 공을 밀어서 팔로우스루의 그 변화는 당점을 변화시키고 회전을 변화시킨다. 그 1, 2강에 많이 했죠. 그런 느낌으로 샷을 치셔야 되는데, 사실 얘가 이렇게 가까이 잡고 여기까지 밀려고 했는데 이 오른쪽 보이시나요? 이 오른쪽 주머니에 걸려가지고 딱 걸렸어요. 하단 당점을 주고 앞 스트로크를, 즉 한 뼘의 반을 잡고 이렇게 스트로크에서 여기까지 쭉 밀려고 했는데 바지 요 주머니에 걸렸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안 오고 앞으로 가거나 멈추게 돼요. 아, 걸렸네. 아, 지퍼 닫아야지. 찍.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? 밀어야 되는데 못 밀었다. 그 얘기는 큐를 길게 밀어야 지금 부드럽게 여기나 미들 팔로우나 롱 팔로우 계열로 쳐야 되는데, 큐를 못 밀게 되면 상단 효과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브릿지의 반을 잡고 이렇게 턱 대면 앞으로 가는 성질이 바로 상단 효과의 성질인데, 이게 바로 하단 당점을 주고 6시 방향을 주고 밀리게 칠 건지 뒤를 끌리게 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저 5번의 주저리 상단 당점으로 상단을 칠 건지 중단을 칠 건지, 하단 당점으로 하단을 칠 건지 상단을 칠 건지,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상단을 잡고 멀리서 잡고 이렇게 하다가 상단성의 성질을 계속 갖고 싶으면 밀면 안 되죠. 여기서부터 뿌릴 건데 한 뼘이에요. 그래서 부드럽게 치고 탁 건드려놔서 한 반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. 공이 멈추거나 뭐 이상하게 가요. 이게 상단성 타구고, 두 번째는 상단성 타구인데 지금 90%를 쳐서 똑같이 칠 거예요. 이거 봐라. 큐거리 초크도 안 치라고 계속 치고 있어요. 제가 이러니 큐 미스가 나는 거예요. 큐를 하실 때는 지금 이 다이에서 이렇게 칠하시면 여기 다 떨어져요. 그래서 밖에서, 이렇게 당구대 밖에서 큐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안 묻은 데가 있나. 한번 치고 나면 까만 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많이 치라고. 필요 이상이 초크가 묻었기 때문에 큐 미스가 날 수도 있지만 당구대가 많이 지저분해져요. 그래서 이렇게 톡 치면 띵 하면서 초코가루가 톡 떨어지죠. 적절하게 묻혔다. 그래서 상단 당점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. 12시 방향 상단 당점이나 뭐 10시나 1시나 뭐 이렇게 주고, 상단 당점인데
이건 상단성 타구고 이건 중단성 타구인데 가까이 잡고 큐를 치게 되면 톡 치면 중단이 잘 안 가요. 그런데 공을 쭉 미들팔로 팔꿈치를 조금을 가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공을 롱팔로우 계열로 치게 되면 처음에 딱 공을 쳤을 때는 나 중단이지, 12시 방향 3팁인데 나 중단이지. 그런데 공을 쭉 밀었어요. 상단으로 바뀌어야 되겠다, 이렇게 상단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. 그거 처음에 기초를 배우시는 분들 큐를 쭉쭉 미세요, 이런 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. 처음부터 톡톡 대라고는 안 가르치잖아요. 톡톡 치라고 해도 못 쳐요, 하점자들은. 그래서 가까이 잡고 공의 뒷부분 조금 더 이런 부분으로 공을 바꿔서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미들 팔로우의 그 정의인데, 과연 나는,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대대 뭐 20점, 18점, 16점, 뭐 내지는 300, 400 이렇게 사고를 치는데, 나는 과연 무슨 샷을 치고 있는 거지?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. 당구 대대 매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자,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초구 포지션 빨간 거 요즘은 오렌지 볼이잖아요. 오렌지인데 하여튼 이거는 좀 구형. 그래서 투포인트 상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두 분이 게임을 치려면 처음에 큐를 들고 초코치를 하고, 그리고 두 분이 같이 나오죠.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, 열심히 치겠습니다, 인사를 해요. 그리고 이제 뱅킹을 해요. 둘이 같이 뱅킹을 할 때 내가 딱 맞고 왔을 때 타구를 하면 파울이에요. 그러나 이제 우리 동호인들 분들은 같이 거의 동시에 쳐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, 동시에 딱 쳐서 이렇게 쳤어요. 쳤는데 얘가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일단 딱 치고 나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. 두 분 다 같이 앉아 있어요. 근데 내가 마지막 쳤는데 제가 갔다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 내가 선이죠. 이긴 거예요. 그럼 내가 초구 쳐야지. 내가 쳤는데 이겼어. 그러면 초크를 들고, 아까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초크를 들고 나갑니다. 그래서 뭐 경기 같은 경우는 심판이 넣어주겠지만, 여기는 그냥 구장에서 게임을 치는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, 제가 초구이기 때문에 흰볼을 먼저 쳐요.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스코어판을 딱 봤을 때 흰볼이 치고 있는 사람이 점수가 10점이고 노란볼이 5점이야. 하여튼 10점인 사람이 흰볼을 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점수 28점이구나, 이렇게 게임판만 봐도 이 사람이 몇 점, 흰볼, 이걸 알 수 있는 거지. 그리고 쳤어요. 딱 무언가 딱 쳤는데 안 맞았어. 그러면 얼른 초크를 딱 들고 자리에 바로 앉으면서 턴을 해줘요. 턴하고 앉아요. 그러면 상대방이 나가서 이제 노란볼을 타고 가게 되죠. 그러면 노란볼 쳤는데 맞았어. 1점. 터치해주고 터치패드를 또 쳤어. 또 1점. 못 쳤어. 그러면 나는 초크를 들고 나갑니다. 나가서 무언가를 또 이렇게 하고 쳤는데 맞았어요. 그러면 또 쳐. 맞았구나. 1점 상대방이 넣어주겠죠. 그리고 또 쳤어. 안 맞았어. 그러면 얼른 초크 들고 다시 들어와. 그럼 상대방이 나가면서 내가 앉기 전에 턴을 하고 앉아요. 이런 식의 게임이 진행이 돼요. 항상 앉아야 턴을 해줄 수 있고 점수도 올려줄 수 있고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쳤어요. 안 맞았어요. 그래서 에이, 안 맞았네. 이렇게 들어와서 앉았는데 저 사람이 쳤어요. 뭐 안 맞았어요. 그러면 당연히 저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야 되는데, 내가 이렇게 초크를 치라고 이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서가지고 계속 서 있어. 그래서 나는 펌프질을 한 5번 했는데 저 친구가 왜 안 앉지? 얘기하면서 뭐 하는 사이에 저 사람 신경 쓰이게 만드네 정말. 한 10번 했어. 서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봐요. 또는 저쪽 정면에서 내가 스트로크 하고 있는데 나의 눈을 쳐다보는 정면에 있으면 큰 실례예요. 그래서 하고 있는데 10대 번을 쳤는데 서서 생각하는 사람 첫 번째.
아, 물 나오겠네. 왜 안 쳐? 서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. 왜 안 쳐? 펌프 좀 안 하고. 아, 참 짜증나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. 실제로 치는 사람은, 아, 쟤하고 두 번 다시 안 쳐. 왜 안 앉아? 아, 씨, 신경 쓰여서 이게 되겠어, 이거? 아, 원팁반이냐, 투팁반이냐, 요걸 쳐야 되는데 아주 예민하다. 신경 쓰이네. 그래서 좀, 좀 약간 와일드하신 분들은 사장님, 앉으세요. 서서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신경이 거슬려가지고 당구를 못 쳐요.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서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, 참 유별나게군에 참. 왜? 중대에서는 다 그렇게 쳤거든요. 그래서 유미적 앉아. 그래 또 턴을 안 해주고 있어 또. 턴을 안 해줘. 아니 들어와서 앉으면서 턴을 해야 점수를 올려줄 거 아니에요. 근데 턴도 안 해주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못 치니까 그냥 나와. 턴이 엉망이 돼요. 이거 내가 못 치고 들어와서 턴이 어떻게 된 거지? 어, 이거 턴을, 아, 그때부터 당구가 안 돼. 가뜩이나 당구도 안 맞는데 서서 왔다 갔다 거리지 턴도 안 해주지. 그래서 또 얘기해요. 사장님, 못 치면 여기 앉으셔가지고 앉기 전에 턴을 하고 앉아서나 턴을 해줘야 내가 쳤을 때 1점, 2점 올려줄 거 아닙니까? 아, 대대 안 쳐보셨어요? 그러니까, 아, 이 사람 지금 벌떡 일어나면서 참 예민해. 그래. 아, 안 쳐. 치지 마세요. 당신 대대 치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당신하고 당구 안 쳐. 매너 좀 배워와. 이러면서 이제 말다툼하고 에이 이러고 끝났어요. 그 부분에서 당연하죠. 저기 지금 장기동, 김포 장기동 가면 덕혜롬이나 저기 청라에 가면 뭐 옵티버스 내지는 대대구장, 전용구장 가면요. 말소리가 안 들려요.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떠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. 숨소리만 나요. 공소리하고.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치는데 요거 한 팁 반, 한 팁 반을 줄까 한 팁을 줄까 막 고민하고 막 예민해 있는데 저기서 야씨 뭐 너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당구장 못 다녀.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나 당구 못 쳐. 씨 눌러 꺼. 갈래. 게임이 내가 낼 테니까 그만합시다. 당구장이 무슨 동네 그 아수라장도 아니고 못 치겠어. 이리고 실제로 끄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. 제가 당구장 많이 해봤잖아요. 대대구장 할 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 얘기인 즉슨 그 대대구장 가면 들어오면서 실내 정숙 떠들지 마세요.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말 많이 하면 안 돼요. 두 번째, 상대방이 이제 여기에 앉아 있어요. 근데 제가 흰볼인데 상대방이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치려고 엎드리면 내 공, 저 공 보이지만 상대방 눈이 딱 보여. 그러면 매너를 아는 사람이 저기 내 자리에 그냥 내가 앉아 있어. 근데 피해줘. 가시는 거예요? 뭐 잠깐 놓으시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치는데 상대방 얼굴이 보이면요. 상대방을 살짝 피해줘요. 그러면 내가 치면서 저 사람 매너 좋네. 저런 매너도 알고 있나? 매너 좋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 안 비켜줘도 큰 상관은 없어요. 그건 내 자리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러나 서서 왔다 갔다 거리고 치는 거 보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제가 30점을 치는데 18점하고 게임을 치게 됐어요. 그러면 18점이 저한테 쓱 와서 사장님 제가요 당구를 무지하게 못 쳐요. 사장님 고수 30점이시니까 제가 옆에서나 이렇게 앞에서나 뒤에서나 이렇게 당점 주는 것을 봐도 될까요? 그러세요? 이렇게 양해를 구했을 때는 쫓아다니면서 봐도 실례가 아니에요. 내가 이렇게 치는데 저쪽에서 두께나 그런 거 본다고 얼굴이 보이거나 이 뒤에 와서 이 치는 거를 계속 봐요. 봐도 괜찮아요.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너무 못 쳐서 그런데요. 지금 치는 거 좀 봐도 될까요? 그러세요? 왜냐? 이제 잘하는 새싹이잖아요. 당구장에서는. 저는 30점이고 이 사람은 18점인데 얼마나 당구가 잘 치고 싶겠어요. 그러니까 앉아서 보면 당점이나 두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나 앞에나 옆에나 가서 요 주는 것도 이렇게 같이 와서 보고 이런 부분들은 아름다운 모습이죠. 그러나 그런 양해 없이 그냥 서서 계속 보면 그거 큰 신뢰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말 많이 하면 안 되죠.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옛날에
제가 뭐 죽방이나 대대구장에서 치면 딱 쳤는데 맞을 것도 같은데 벌써 1, 2, 3 맞으러 오면서 상대방이 나이스! 그래 버렸어요. 근데 3 맞고 이렇게 와가지고 싹 빠졌어요. 그러면 죽방 같은 건 예민하죠. 돈 내기니까. 싹 빠졌으면 큐를 내려놓고 사장님 자꾸 맞지도 않았는데 나이스라고 할 거예요? 지금 구찌 줘요? 그리고 막 성질을 내요. 그럼 앉아있는 사람이 좀 무한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, 사람 예민하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그게 바로 당구의 매너인데, 그래서, 가만히 앉아있다가 상대방이, 굿이야. 멋있는 공을 치면, 이렇게 큐대를 이렇게 하거나, 아니면, 이 다이를, 이렇게 테이블을 두드리는 경우도 많죠. 나이스 하는 자체도 실례일 수 있다. 워낙 조심스러워요. 그래서 이 대대가 귀족 스포츠라는 걸 생각하면 중대 없었죠. 다 대대죠. 중대가 어디 있어요? 국내식 중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. 어디를 가도 대대박. 지금 근데 워낙 고 이상천 선수나 이런 분들이 미국 생활하면서 중대를 또 만들어서 만든 걸 수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도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. 국내에서 4구 치던 분이 뭐 한인타운 이런 데 외국에 뭐 LA나 이런 데 가면 한인타운 가면 맨날 작은 데서 4구 치던 양반이 큰 데서 못 치잖아요. 그러니까 4구를 거기 비싼 돈 들고 수입을 해가지고 뭐 중대가 이렇게 좀 있고 이런 부분도 있죠. 그래서 또는 비매너가 이렇게 게임을 치다가 전화가 왔어요. 그러면 사장님 죄송한데 전화 한 통화 짧게 받고 올게요. 그리고 나가서 받아. 저기 나가서 딱 와서 아유 죄송합니다.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. 네. 괜찮아요. 그러면 아주 매너 좋으신 거죠. 근데 저 통화 좀 하고 올게요. 그랬는데 나갔는데 15분이 됐는데도 안 와. 어메 앉아서 이거 15분 왜 안 와 이 사람. 급동을 싸나. 짜증나 죽겠네.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있으면 안 되죠. 근데 치다 말고 전화가 찌르르 오니까 앉아서 다리 딱 꼬고 그래 그게 말이야. 옆 사람 뒷사람 다 봐. 그거 그렇게 하라니까. 하래. 빨리 처리해. 빨리 처리해. 그러면 상대방은 전화 받고 있네. 뭐 저런 놈이 다 있어. 겁나게 떠드네 정말. 조심해 받는 것도 아니고 소곤소곤도 아니고. 그러면 당구 안 돼. 상대방이 당구 안 돼. 그래서 구찌를 죽이는 거죠. 구찌를. 그래서 옛날에 뭐 4구 칠 때는 야 풀구찌야. 그러면 막 치는데 막 여기 와서 샷지라고 했는데 야 요게 쳐. 야 이런 구찌들. 내지는 막 말로다가 네가 그렇지 뭐 네가 그런 거 칠지 알아? 뭐 이런 구찌들. 그런 구찌들도 많았는데 대대는 그러면 당구 못 쳐요. 안 쳐줘. 그래서 대대 매너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. 오늘 이 시간은 좀 주저리 말도 많았습니다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